네, 일단 임플란트 치료, 치아를 상실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 치료인데요. 이러한 임플란트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되고 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부작용, 또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상대적으로 줄이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치아의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치아는 처음에 상실하게 되면 치아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이를 상실하게 되면 바로 수복 치료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또는 두 개가 빠지더라도 식사가 가능하고 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빼고 기다리게 되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뺀 자리에 잇몸 뼈들이 흡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잇몸뼈가 흡수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물론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지만 이 임플란트 식립 시 뼈 이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이 한 만큼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지시는데요. 임플란트 시술 아플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기준을 좀 모호하지만 어떻게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되냐면 임플란트 치료할 때 뼈가 좋으신 분들은 통증이 적습니다. 반대로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뼈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통증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어금니 쪽 임플란트 심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앞니 쪽 임플란트 할 때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어금니 쪽은 잇몸뼈들이 훨씬 더 두껍고 부피가 좋아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 잇몸을 갖다가 보통 박리하게 되는데 이 박리하는 양도 적어도 우리가 잇몸뼈의 형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적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앞니 쪽 같은 경우는 뼈가 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시에 확실하게 임플란트가 뼈에 식립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박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뼈 이식을 하는 경우들이 더 빈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뼈가 흡수되기 전에 치아 상실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이 통증에 대한 것도 좀 줄이실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치아 이동이 계속 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옆에 치아들이 쓰러져서 그 식립 위치가 제대로 식립될 수가 없어서 또 부수적인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 네. 이를 많이 상실한 경우 이제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너무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환경에서 틀니 사용을 오래 하셨다거나 아니면 또 시기를 너무 놓치셔서 치조골 흡수가 많이 일어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진처럼 오른편 사진처럼 아래턱과 위턱의 관계가 저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위에 임플란트를 심는다 하더라도 아래 치아에 맞물리게 하려면 굉장히 모양이 이상한 뻐드러진 형태의 치아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심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틀니 치료를 권하게 되는 심미적인 이유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작 기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심미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실 후에 점검을 빨리 받으셔서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 또 비용에 걸맞는 치료를 상담받으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아를 빼게 되면 뼈가 다시 차는데 뺀 네. 자리가 다시 차는데 3, 4개월 정도 물론 염증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3, 4개월 정도라고 하면 뼈가 어느 정도 찬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은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